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우리 김현장 프로젝트 드디어 3탄이 들어왔습니다.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우리 김현장 프로젝트 우리 3탄. 목숨이 안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만의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음료수는 PPL이 아니라 우리 자체 협찬입니다. 자체였어요. 네,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사서 먹는 거예요. 누가 협찬을 해줍니까? 우리가 뭐 TV에 나갑니까?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오늘은 사회자가 쐈습니다. 오늘 제가 쐈습니다. 이게 2+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탄에서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에 2탄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만약 2탄 안 보셨으면 뭐 20분 정도 할애하셔서 보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탄을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우리가 3탄에 준비한 내용은 약간 좀 예민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예민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로스쿨 입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리트라는 건 우리가 언어의 출연증, 논술 이렇게 세 가지 정량평가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량만 가지고 우리가 로스쿨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량 외적 요소, 그러니까 학점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이것도 정량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남는 게 이제 자소서, 면접.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정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더불어서 과연 봉사활동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게 과연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것인가? 또는 그리고 법학사, 비법학사 이거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 법학사, 비법학사에 대한 문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2탄에서 했던 것처럼 과연 법학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또 연장선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민감한 문제는 이제 나이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나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세 분 다 우리가 로스쿨 1기 때부터 쭉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우리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제를 좀 단계별로 나눠서 좀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너무 시작부터 무거운 것부터 다루면 좀 힘드니까 먼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건 김정수 선생님 먼저 한번 포문을 열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1년을 함께하는 강사다. 왜냐면 이제 논술이라는 과목은 8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렇죠. 언어의 출입문제 볼 때 같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점수는 11월 달에 들어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는 또 면접과 자소서까지 하다 보니까 공부 시작할 때 만나서 합격자 발표할 때 끝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불합격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합격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비슷합니다. 근데 걔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는 안 했거든요. 제가 봉사활동 때문에 떨어진 걸까요?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런 사례가 꽤 많죠. 꽤 많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을 해보자면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보자면 한 6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리트 언어이해와 출연증을 하나로 합칠게요. 리트 점수, 그리고 학점, 그리고 영어, 그리고 자소서, 면접, 서류 이렇게 해서 6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점수가 공개되는 게 3가지고요. 점수가 공개가 안 되는 것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봉사활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3과목에서 내가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죠. 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나도 그거는 잘 봤을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재수를 했다고 치죠. 그런데 재수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만약에 점수가 똑같다. 점수가 너무 똑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요즘에 점수가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렇죠. 뭐 이게 뭐 사시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막 7법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과목수 자체가 그렇죠. 많고 변시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목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한 과목이 좀 모자라더라도 다른 한 과목으로 메꿀 수 있고 이런 식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리트 점수 많이 수렴하죠. 학점
요즘에 많이 수렴했죠. 그렇죠. 영어도 많이 수렴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거의 3-4과목이 수렴되는 상황에서는 학생별로 거의 점수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거의 0.1점, 0.2점 차이로 수렴했을 때는 그래도 봉사활동이라도 몇 시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수들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한 문제를 더 맞아라. 봉사활동보다 오히려 문제 하나를 더 맞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굳이 제 생각에는 물론 4년, 5년씩 막 꾸준히 해온 게 있다면 그거를 봐줄 여지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봉사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 대신에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건 법조인이 사랑의 밥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조인은 법조인은 변호사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법조인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법조인은 밥을 퍼야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밥조인인가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봉사활동에 집착하는 거는 제 생각에 문제를 회피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진 않아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추진원장 한 문제 더 맞으면 보통 이제 표준 점수가 3점 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맞으면 사실 3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뛰면 5점까지도 뛰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해보다 추진원장이 또 비중이 더 높은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부분에 있어서 김장 선생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6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학토리 자면서 이제 하죠. 네, 학토리 자면서. 학토리 아. 앞섰다는 게 사실 앞섰다는 그 6개 학토리 자면서. 좀 아, 무서워요. 그러네요. 이게 학토리 두문자 따서 자면서군요.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학토리 자면서 해서 학점 토일리트, 자소서, 면접, 서류 이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학토리는 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자면서 쪽이니까 자면서보다는 서쪽이죠. 자소서와 면접은 나로 준비하실 거고 그렇죠. 서류인데 이제 그게 누가 걱정되냐면 대학교 학생들은 예컨대 사회경이라는 게 없다는 거 걱정하시고 그렇죠. 고시생들은 졸업한 이유가 비었다고 네. 경험하시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단추 말씀하신다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맞아요. 말씀. 예, 제가 또 엊그제 또 들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모 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었고 이제 그 일반 대학원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스쿨 준비한 중인데 그 교수가 이제 그 학교에서의 로스쿨 담당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책임자였고요. 왜 학회라든지 하게 되면은 며칠 단기적으로 이렇게 증서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참가자들라든지. 네, 참가 확인서 네네네네. 같은 거 주죠. 더 나아서 이제 뭐 이렇게 막 하루 정도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뭐 시민 참여자 평하게 되면은 이제 뭐 증서 한번 주기도 하는데요. 뭐 그림자 배심원 네, 증서 그쵸. 뭐 이런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몇번 가면. 그 말씀에서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무슨 뜻이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객관 점수라든 그런 것들이고 봉사활동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굳이 하고 싶으면 하라는 말씀인지 했던 거죠. 근데 봉사활동도 진실성인 게 얘가 만약에 3, 4년 해왔다. 이건 참 멋있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올해 준비하면서 봉사활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여기서 상담할 때 뭐 할 때 얘기 들으면 마치 봉사활동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이거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대학교 관련된 말씀드리면 대학교 졸업 유예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유예하고 안 하는 건 본인 선택이신데 이럴 수도 있어요. 대학을 유예했잖아요. 저 최근 들었는데 유예했는데 추가 합격으로 2월 3월도 합격이 되거든요. 로스쿨이. 그래 버리면 참 낭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 거니까 입학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통은 이번에도 엊그제가 제가 연대 친구한테 들었었는데 자기가 떨어진 줄 알고 대학교 연대 유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졸업 전까지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죠. 졸업신을 뭘 받은 거냐면 연락 받은 거예요. 저기 저 합격했다고. 어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 찾아가서 제발 봐달라고.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그냥 제가 보기엔 학층 아닌데 로스쿨이 걸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해줬나 봐요. 근데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제 얘기 그렇죠. 뭐냐면 유예했다고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싸리 배수이진 치고 졸업하고 공부하시든지 이것도 괜찮겠다. 근데 보통들은 학교가 적이 있으면 마음이 느슨해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나이인데요. 제가 작년에 했던 친구가 아니군요. 저보다 위니까 친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디 뭐 뉴스에 나올 건데. 친구면 교수님입니다. 저희보다 위에 선배님 있으신데 50대 분이셨어요. 근데 50대 분이니까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전북대, 전남대 같은 저기 원광대 같은 경우는 50대 분 계시고요. 전북대도 50대 여성분 계시고요. 네, 충북대 같은 맞아요. 경우도 40대 전업주부 계시고요.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권 힘들어요. 하지만 50대 분들을 하더라도 60대는 제가 좀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원광대 의사 여사분이신데 의사단 못 봤는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경력이 없다가도
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이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보시는 거야. 나이 때문에 저기 뭐지 포기하지 마시고 왜 나이 먹은 사람이 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신 지원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나이나 봉사활동이나 뭐 취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 눈에 보인 학토리에 취업하시는 걸 취중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저도 곁들여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 입학할 때 봉사 연수를 봤더니 한 15년 되더라고요. 아 동생 많이 네, 하셨네요. 봉사를 네, 저는 네, 네. 그 대학교 다닐 때 타가 동아리를 하는 바람에 네, 네? 타가 동아리 있잖아요. 애들 봐주는 동아리. 어울리시네. 그래서 그 애들 보고 뭔가 어울리시.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의외시네. 복지관에 네. 기부를 10년 넘게 해가지고. 아유 대단하시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봉사활동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려면 이렇게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그쵸. 그다음에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늘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단기간에 보여주기 위한 식의 봉사활동 근데 어디 가서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 이런 건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너는 보여주기 용의 사람이냐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네. 들어요 사실. 제 생각에 드는 게 한 10년 봉사했으면 로스쿨 특채로 그냥 확 해도 좋겠다. 지금 열심히 하셨으니까. 근데 뭐 대부분이 뭐냐면 3개월 이렇게 몇 개월째 따거든요, 이렇게. 그 입학하기 전에 전학기 1학기 네네, 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네. 제가 봐도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자소서할 때 서류가 너무 없으면 그렇죠. 너무 허하면 맞아요. 참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좀 약간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너무 없으시면은 그냥 한번 이런 마음으로 이 봉사활동 따서 로스쿨 분다 가지 마시고 내가 이럴 때 있어요. 처음에 의무가 하다가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얘 때문에 당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재수하셨는데 밑으로 올리셔야지 봉사활동 한 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아닌 말씀이에요. 거지. 계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학생들이 이게 계기가 아니라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문제예요. 그렇죠. 네네네. 항상 이 초점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로스쿨 가고 싶었으면 4학년 졸업반 돼서 취업을 할까 대학원을 갈까 로스쿨 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법조인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라는 게 잘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난 이걸 준비해서 공부를 해야지 학점관리도 잘하게 될 거고 봉사도 꾸준히 할 거고. 그게 사실은 또 저는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 공포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네네, 그냥 맞아요. 법대 뭐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네. 거의 그 정도의 그렇죠. 선에 머무는 게다가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는 법대조차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법대 과목들도 굉장히 거의 없어요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 친구나 선후배 중에 합격한 사람의 얘기가 네. 곧 그것이 원인이 돼버리는 네네.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야 내 친구 중에는 뭐 이렇게 선배를 해서 만났는데 맞아요. 내 친구하고 내가 둘이 봤는데 얘는 떨어졌고 나는 붙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봉사활동인 것 같다. 그 사람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자기의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리트- 자기는 이미 리트 4학년 그렇죠. 2학기예요. 그 리트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질 일이기는 하지만 음. 그것 때문에 시간 날리는 건 정말 안타깝거든요. 정말 맞아요. 이게 참 경험의 단절이란 게 옛날에 사시라든지 암기 시험이라는 게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모여 있었잖아요. 선후배들 면접 공부하니까 경험들이 하다못해 야 어떤 강사 좋냐, 어떤 책이 좋냐 경험들이 흘러갔거든요. 축적이 굉장히 오래 네네네. 걸렸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리트 수험생들 되게 짧아요. 1년 하고 나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더 나가서 나눠져 있어요. 법대생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각각 과마다 두어 네, 명씩.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말씀드린 김에 민감하겠지만 솔직히 서로 의원이라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카페인데 가끔 저도 가서 글을 봐요. 보는데 거기 나와서 뭐그 카페에 이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뭐 리트로 줄 선다든지 예컨대 뭐 서울대 간다면 리트 140 받았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낭설인 거죠. 네네. 네. 솔직히는 학교마다 거의 20-30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토리 말고도 다른 것도 면접 자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하나로 카더란 말로 하나의 특별한 경험 하나 가지고 너무나 일반화시킨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을까. 보통은 학점 낮은데 붙었다, 리트 낮은데 붙었다. 와 이거 아니겠어요. 뭐 몇 점만 떨어졌더라. 와 이런 식 마치 그 한두 개 가진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 너무 힘들고 여러분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점수에 그 학점에 그 점수면 대충 분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너무 좀 한두 개가 사건을 이런 거예요. 사실 합격자를 그 정규 분포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해서 대부분 여기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아주 높은 애들이 드물 거고, 그다음에 아주 낮은 친구도 드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합격이고 이 친구도 합격이고 여기도 다 합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고 이 얘기만 되게 듣고. 솔깃하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 그 네. 장님이 그렇죠.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이것이 코끼리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제가 볼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주변에 있는 선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나아서 이게 참 민망합니다만 저희 얘기라서 여기 과목은 지금 논술과 면접 그러니까 두 가지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할 때 여기 평가를 해주신 물론 상담의 선생님께서도 있을 텐데 상담의 선생님께서는 학토리를 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민망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냥 좋은 정보를 위해서 여기 뭐냐면 학토리에다 뭐냐면 면접할 때 말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말은 저도 이렇게 해주고 딱 봤을 때 말하는 게 괜찮아. 그럼 플러스 알파로 제가 배치 상담할 때 좀 약간 높일 수 있다는 일을 하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게 스펙과 말과 그런 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아유, 솔직히 완전히 다르죠. 어떤 경우는 너무 학교 좋은 학교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버벅대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 나열이 좀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말하지만 좀 낮추죠. 근데 그렇게 여기 현업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여기는 아무래도 많은 정보들을 듣거든요. 누가 붙었다더라 떨어졌다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그냥 뭐 와서 뭐 학원 들어서 이게 아니고 와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아니면 여기 유튜브도 뭐 이렇게 뭐 질문들 올릴 수 있나요? 유튜브는 질문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뭐 그러면 뭐 아니면 뭐그 댓글들을 방법이 많죠. 달아주세요. 댓글을 예, 달면 댓글 우리가 또 달아주세요. 댓글 그거야 뭐 가능한 달아주는 저희 거고요. 보고 네.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즉 뭐 제가 실은 여차차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소통해도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6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7과목, 변수는 과목이 더 많긴 하지만 그 리트, 학점, 영어도 뭐 토익도 있고 IBT도 있고 뭐 탭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들이 편한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소 면접까지는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땐 자소서 면접도 어느 정도는 정량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소서 면접이 무조건 정성 평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채점 기준이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있죠. 네. 그게 다. 시험이라고 한다면 채점 기준이 없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면접은 25개 학교가 모두 다 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가군나군 다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엄청 많죠, 예, 사실. 극단적으로 놓고 보면 50가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산술적으로 각 학교에서 한 문제씩만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50가지 문제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학교는 정말 뭐 이거 용골 각오로 얘기하겠습니다. 학교들 중에 어떤 학교가 있냐면 우리는 면접을 많이 반영 안 하겠다는 학교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요 면접 문제를 일부러 쉬운 걸 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어려운 걸 냅니다. 그럼 완전히- 점수가 평준화가 되겠죠. 완전히 쉬운 거는 모두 다 맞추는 거고요. 그죠? 너무 어려운 건 모두 다 틀리는 그 거예요. 학교 이니셜이 혹시 몇 개 있죠.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빨간색. 네. 빨간색은 아, 퇴장이라 안 그런 되겠어. 아, 저 퇴장하면 안 됩니다. 노란색을 사올 걸. 예. 경고인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용걸 까고 했으니까 네. 장난을 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전 충분히 그러니까 네.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많은 수의 학교는요. 많은 수의 학교는 면접 문제 자체도 그렇고 다른 요소들도 그렇고 공정하게 많이 뽑습니다. 네, 네. 물론 그것에 있어서 학교들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가중치는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리트를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겠다. 네, 그럼 퍼센트 배정하게 네, 퍼센트의 나누니까요. 배정의 네.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학교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아주 몇몇 케이스를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전부인 것처럼 물론 맞아요. 예. 떨어진 사람한테는 불합격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전부이겠습니다만 그게 전체의 경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가끔 언어의 제시문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이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UPS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알아요. 예. 그 UPS가 조사를 했대요. 네, 네.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도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겠죠. 네.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렇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면 20명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비스에 만족을 했으면 네. 5명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5명도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UPS가 어떻게 그 고객 서비스를 바꿨냐면 불만이 없는 서비스로 바꿨다는 네, 거예요. 네. 좀 더 만족도를 네, 높이는 네, 쪽이 네, 아니라. 네. 이 경우가 말해주는 게 지금 우리 로스쿨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낭설들이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피해자들의 맞아요. 큰 네, 목소리가 맞아요. 많이 퍼지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참 좋은 아,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탄에서 논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시 존치, 그러니까 사업시험 존치하고 로스쿨 문제하고도 계속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충분히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1탄에서 공정성을 한번 맞아요.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럼요. 네.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말하면 웃깁니다만 다 추리 논증을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내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리 논증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법학에 가장 적합한 거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긴 글을 잘 읽고 네. 그걸 분석을 잘 하고 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어의 추리론적 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정량 외적인 요소에 너무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려면 차라리 언어의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추리논술 공부 열심히 하고 논술 열심히 쓰고 면접 준비 잘하고 자소서 잘 쓰면 떨어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로스쿨 제도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법에 정해진 걸 열심히 해라. 한줄 봉사활동은 평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먼저 해야죠. 김재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은 전략이다 말씀드렸는데 수험도 어. 전쟁이면 자신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오늘 말씀을 수많은 유비추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유비추리는 참 재밌지만 참 위험하기도 하지요. 예. 위험하죠. 양날의 검 아닙니까 이게 네. 나를 뵐 수도 있는. 근데 오늘 두 분의 유비추리는 제가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나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일단 도전을 해봐야 그다음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표본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싶기도 해요. 따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 한번 데이터를 얘기를 한번 한번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한번 해보죠. 그 로스쿨 합격생과 나이하고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네. 그럼 나이 많은 분들이 정말 리트를 잘 보고 학점이 좋았는데 안 된 건지 그렇죠. 이런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차후로 좀 넘기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토론에서 우리가 결국 결론을 얻어낸 것은 정량적인 요소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고 공부는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조인은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밥차는 감성이네요.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감성까지 있으면 좋습니다만 감성만 넘치는 사람은 사실 그렇죠. 여기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저처럼 밥을 한 10년 푸면은 괜찮긴 한데요.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밥을 10년 푸다 보면 제 생각에는 밥에 대한 이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밥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오늘도 두 분 또 모시고 좋은 말씀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3탄은 이렇게 해서 그 봉사활동 등등에 관련된 것들 법학사 비법학사 문제도 우리가 추후에 또 한번 논의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탄은 우리가 정량적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잘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이렇게 한 줄 평씩 다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돌발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두 분이 많이 떠드셔가지고 이제 입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돌발 질문은 다음번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4탄에서 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